안녕하세요. 친절한 채스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오후 1시에 폐장을 했습니다. 반쪽장이 열렸는데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보합, S&P 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의 강보합을 이끈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에 월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의 강세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소폭 하락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애플과 엔비디아의 개별 재료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약보합 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업종 등락률을 보자면 통신 서비스와 기술 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 업종은 전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큰 폭 상승한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먼저 빅스 공포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12.46을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의 상승은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강세 전망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상승을 보이면서 4주 연속 상승을 보인 상태입니다.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투자 자산 중에 주간 하락률을 보인 것은 달러와 유가입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하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 발표 중에 30일 목요일 날 있을 PCE입니다. PCE와 근원 PCE가 전부 둔화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예상치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29일 수요일 날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현재 속보치 4.9%와 동일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에서는 5%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12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시장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1일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에 관심이 가고요. 현재 4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적 체크포인트는 S&P 500의 4,600 돌파 및 안착 여부가 추가 상승의 관문이다라는 기술적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보자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인도 행사가 30일 날 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P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PC는 11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나 블룸버그 예상치는 이전치보다 전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의 호전된 투자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로 인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헤드라인 CPI가 예상이 3.07인데 3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연말 랠리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PC 또한 3%를 깨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번 주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GDP 나우에서 보는 4분기 GDP 성장률은 2.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계절성은 지금 더 높은 가격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더 낙관적인 역사적 경향을 제공하기 전에 여러 기간에 걸친 S&P 500 지수를 살펴보겠다. 먼저 하락 추세 채널이 깨졌다. 돌파했다. 현재 우리는 4,600 부근 저항선에 접근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S&P 500 지수가 하락 시 주요 지지라인은 4,411과 4,559에 있는 갭 지지 구역이 있고 상승하는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은 4437에 위치해 있다. 즉 저항은 4600 부분, 지지는 요 두 지수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주간 차트 5년을 갖고 오면서 이분께서는 영머리 어깨형 패턴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상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네크라인은 4600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패턴을 4600을 돌파했을 때 유명한 윌리엄 오닐의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의 기술적 분석도 있습니다. 이분 또한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패턴 측정이 4600 네크라인과 3500 바로 아래의 역헤드까지는 1100포인트다. 4600을 돌파하면 목표치가 5700까지 측정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 동안 RSI는 40에서 50 범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10월 최저치는 정확히 40이었다. 이제 RSI는 다시 60을 넘어섰다. 이것이 강세장이 진행되는 동안 RSI가 전개되는 방식이다. 패턴으로 봤을 때 또한 보조지표로 봤을 때 주간 차트상 현재는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다. 4600의 돌파는 영머리 어깨 패턴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패턴의 완성을 위해서는 4600의 돌파와 안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 40년 동안의 월간 차트를 가져오면서 상승 추세 외에 다른 것이 보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음영지역은 일반적으로 세속적 약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는 의미 있는 돌파를 전혀 못했다. 2013년 4월 10일이 돼서야 강세장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주기적인 약세장과 조정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락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이 지속되었다. 우리는 다시 무서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현재의 상승 추세는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 월간 PPO는 일반적으로 0 이상을 유지하고 월간 RSI는 강사장에서 40 이상을 유지한다. 이 파란 구역을 보시면 월간 RSI는 40 이상을 유지하고 월간 PPO는 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강세장인데 현재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분은 상당히 강세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강하고 낙관적인 시기에 머물러 있다. 1950년부터 73년 동안 S&P 500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11월, 12월, 1월 중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 않는 기간도 있지만 압도적인 평향은 상승세다. 계절적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11월, 12월, 1월 강세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말을 또 남겼습니다. 이것은 향후 몇 주 동안 더 높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것은 단순히 주가가 더 높게 상승하는 계절적 경향을 제공할 뿐이다. S&P 500의 일간, 주간, 월간 차트를 봤을 때 강세 시장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역사적이나 계절적 경향으로 봤을 때도 강세 시장이 더 맞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강세론자인 것 같은데요.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영머리형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네크라인 선이 4600을 돌파해야 추가적인 강세 시장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차트는 요 연중 최고점을 돌파 후 안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저항인 14,149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 부분의 지지 여부, 그 다음에는 14,446이라는 전고 라인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긴
하지만 호전된 투자 심리로만 보자면 견고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QQQ, 나스닥백 ETF인데요. QQQ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 라인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나 여타 대표 지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현재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역시 1차 저항은 35,700, 올해 최고치 라인입니다. 그 다음 러셀 2000 지수 ETF인데요. 지난 미차트 분석가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 이평선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파 및 안착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3대 지수도 올해 최고치의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셀 2000 지수의 200일 이평선의 안착은 중요하다. 시장 전반의 랠리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가올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5, 25bp 인상 가능성이 4.5%를 나타내고 있고요. 월간 추이를 보면 내년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이냐 6월이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오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조정을 암시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마다 상승세를 멈추고 빅스 지수가 반등하면서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재 최저치에 머물러 있고 4주간의 상승이라는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숨고르기 양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빅스 지수로만 보자면 최대 4,600이라는 저항을 앞두고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16과 200일 평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는 견고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금 상승 추세를 깨고 4.3%의 지지 속에서 요 4.5 중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5%의 돌파 및 안착은 시장에 약간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 속에서 방향 모색 과정에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좋을 곳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지금 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현재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보이면서 역사가 관계인 금이 2,000달러 안착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다수 중기적으로 금은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유가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의 지지 속에서 요 70달러대 좁은 몸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안정의 가장 큰 이슈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26일에서 30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추가 감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하방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30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증시는 4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있지만 이번 주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S&P 500의 4,600의 돌파 및 안착은 대다수 기술적 분석가들이 추가 상승의 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